요즘 시간에 이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단 말이야. 자, 이 이퀘이션의 이름이 뭐죠?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컨티뉴이티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고, 이거는 소실적에 이거 많이 유도했었지. 전자기학에서? 전자기학에서 유도해보고, 열물리에서 유도해봤어요. 열물리.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 아직 과목을 택하지 않았나 보지? 다음 학기에 지훈이 들었어요. 지훈이 들었다고? 네. 혼자 들었어요. 혼자 들었어? 예. 자랑스럽다. 자, 이거 보면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P라는 건데, P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probability예요. probability. 그거의 시간당 변화율은 여기가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그거를 둘러싸여 있는 표면을 통해서 도망가는 거에 양하고 같다. 이게 continuity equation인데, 이게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지금 뭐가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는 것에 변하는 말이야.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표면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거에 합하고 똑같다. 이거를 인테그랄 이퀘이션으로 바꾸면 그렇게 나오잖아, 그지? 자, 인테그랄 이퀘이션으로 바꾸면, 근데 세상에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만족 안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라든지 싱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그 안에서 5개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5개가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4개밖에 빠져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항상 요 안에서 5개가 빠져나가면 표면을 통해서 빠져나간 놈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5개다. 그러한 이퀘이션이 이 이퀘이션이에요. 자, 이 probability, 이 푸사이라는 것을, P라는 것을 이렇게 했고, J라는 걸 이렇게 썼어요. J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curren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쓴 이 이퀘이션 자체를 보면, P라는 이퀘이션하고, J라는 거를 보면, 둘 다 리얼 넘버예요. 둘 다 리얼 넘버지. 이게 P가 리얼 넘버다 하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이게 자승을 했으니까 절대값을 하고 자승을 했으니까 절대값 해도 리얼인데 거기다 하물며 자승을 해버렸으니까 리얼이죠. J는 이게 리얼 넘버예요. 그죠? J는 리얼 넘버야. 왜냐하면은 여기가 어떤 컴플렉스 넘버인데, 컴플렉스에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빼면은 이미지나리가 되는데 거기다가 i를 붙였으니까 리얼 넘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푸사이를 보면 푸사이 자체는 리얼 넘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J하고 P는 리얼 넘버가 돼요. 그러니까 J하고 P는 피지컬 콘티티다. 푸사이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J와 P를 만들어낸 푸사이 자체는 지금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래서 요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슈레딩거 자체가 슈레딩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왜 고민을 했느냐 하면, 저 슈레딩거 방정식을 아토믹 하이드로젠에다 넣어가지고 풀어보니까 진짜 다 풀려. 거기에 나오는 뭐가 풀려요? 에너지 레벨 같은 것들이 그냥 다 나오고, 심지어는 셀렉션 룰도 나오고 다 나와. 보호 모델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보호물 같은 것들이 그냥 쭉 나오는데, 한 가지 슈레딩거를
괴롭힌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푸사이 자체예요. 웨이브 펑션이 있어가지고 웨이브 펑션의 그 푸사이를 보니까 우리는 그 푸사이를 보면 항상 그것이 리얼 넘버였는데 여기서 이제 컴플렉스 넘버로 이제 나온다. 그러면 다 맞는데 푸사이가 컴플렉스 넘버면 근본이 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할 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막스 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푸사이라는 것이 아니고 푸사이의 자승이 이 프로바빌리티다 하는 그러한 그 가정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게 요거를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스 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게 세기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오늘 이제 다 풀겠지만 오늘부터 풀겠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을 하나둘씩 이제 풀 거야. 인피니트 월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풀어볼 거고 하모닉 오실레이터에다가 넣어서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리얼 쿨럼 포텐셜에 넣어가지고 풀어봐요. 이번 학기 리얼 쿨럼 포텐셜까지 넣어가지고 푸는 그게 이번 학기까지 이제 아마 거기까지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번 학기 거기까지 할게. 근데 슈레딩거가 그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아마 기억하기로 정확할 거예요. 이 사람이 저거 슈레딩거 방정식에 아토믹 하이드로젠의 그 문제를 푸는 데까지 이 사람이 몇 달 동안 밖에 안 나왔는지 알지? 내가 알기로 반년 동안 안 나온 것 같아. 반년 동안 앉아가지고 그 미분 방식 푸느라고 앉아가지고 끙끙 앓면서 말이지 저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하이드로젠 문제를 다 풀고서 그 다음에 푸사이 자체에 대한 해석은 못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거기다 해석을 해가지고 드디어 어느 날 방문을 열고 나왔지. 그지? 6개월 여러분들은 그거는 한 2개월 동안 지금부터 이제 풀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슈레딩거는 혼자 풀었고 여러분 슈레딩거 푸는 거 보고서 이제 공부할 거야. 그지? 자신 있는 사람 지금부터 딱 6개월 동안 기숙사 방문 딱 걸어놓고 여러분들이 6개월 만에 풀면은 뭐 6개월보다 짧게 풀면은 여러분들이 뭐 슈레딩거보다 머리가 좋다 그거는 전혀 아니야.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풀 수 있고 이게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푸는 거하고 아무도 풀어본 적이 없는 거를 가지고 미분 방정식 푸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풀어봐야 돼요. 한번 해봐요. 자신 있는 사람 한번 해봐. 출석 체크는. 야, 그거 내가 일주일 만에 그거 풀어오면은 양자섭 안 들어도 다 A 플러스다. 오. 응? 그런데 나는 사실 내 생각에 내가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었으면은 나 6개월 안 걸렸을 가능성이 많아. 그렇게 또 뭐 아니 왜냐하면 그 슈레딩거 방정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요. 집에 가서 한번 그런 거 한번 도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그 미분 방정식이거든. 미분 방정식 푸는 그거 보면은 내가 조금 힌트를 주면 그 미분 방정식이 그러니까 그 3차원 문제 푸는 거 아니야? 3차원 문제 푸니까 XY, G를 가지고 풀어도 되고 R 세타 파이로 해가지고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로 풀어도 되는데 그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로 푸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하이드로젠 문제에서의 그 미분 방정식이 사실은 여러분들 그 전자기학 문제 있잖아. 네. 전자기학 문제 풀 때 되게 뭐 어떤 문제 푸느냐면 라플라시안의 무엇 이퀄 제로 이 문제 많이 풀었지 여태까지. 그러니까 R 세타 파이 중에서 세타하고 파이에 관한 의존성에 관한 쪽은 라플라시안 방정식 푸는 거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R에 관한 미분 방정식 하나만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힌트 주면 일주일 안에 풀어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한 달 내에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슈레딩거보다 내 생각에는 더 풀 것 같아요. 한번 해봐. 한번 집에 가서. 그래, 나 사실 슈레딩거 내가 되게 존경하는데 나 사실은 슈레딩거보다 디락을 더 존경해요. 왜 내가 디락을 더 존경하겠냐? 아, 디락은 상대성까지 넣어가지고 좀 더 매스터 이퀘이션을 풀어서 내가 디락을 더 존경한다? 아니야, 그래서 존경하는 거 아니야? 양자상은 완전 소름. 나 디락을 더 존경해. 아니, 그 업적으로 보면 둘 다 위대한 업적이지만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슈레딩거 처음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처음 한 사람이 풀어낸 이퀘이션하고 그거를 상대론까지 익스텐션한 거를 보면은 처음 한 사람이 아마 더 훌륭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왜 디락을 더 존경하느냐? 디락은 이 장소가 문제야, 장소. 한 사람은 방문 걸어놓고 작업했고 한 사람은 공원 벤치에서 풀었어. 근데 공원 벤치에서 푼 게 문제가 아니고 디락의 아이디어 딱 떠올라가지고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오후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해지기 전에 그걸 다 풀었던 거예요. 집에 가지 않고 그 해지기 전에 그거를 다 풀었어요. 그 미분 방정식 그거. 그 미분 방정식은 슈레딩거 미분 방정식 훨씬 더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20세기가 넘어가면서 진짜 물리학의 이 과학에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그 20세기 특히 전반에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이게 양력학 나오면서. 그러면서 사실 인간은 다 똑같을 텐데 역사에 이름이 남을 그런 사람들이 20세기 초기에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이름을 냈잖아. 물론 20세기 후반에도 많이 있는데 20세기 전반에서 그 제일 이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뭐 상을 받은 사람도 글이 세 개가 있잖아, 그렇지? 금, 운동. 네? 20세기 전반에 여기 있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래, 그 사람 안 나올 수가 없어. 슈레딩거 금운동 중에서 동.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한 사람 더 넣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 내가 여기다 넣고 싶은 사람이 디락이야. 여기거나 여기다가 놓을 사람이 이런 사람들. 슈레딩거 같은 사람들 은이냐 동이냐. 물론 기가 막히게 머리 좋았던 파울리 같은 사람은 내가 여기다가 넣고 싶고 란다우 같은 사람도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은 사람. 파이만? 파이만 어디다 넣고 싶어? 20세기 파이만은 이쪽에다 넣고 싶은데? 하이젠버그 여기다 넣고 싶은데? 페르미. 이성민 교수님.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 조금 기다려. 아직 전반이거든. 21세기인데. 아, 지금 21세기에 묻자고 20세기 후반에도 안 나올 거니까. 자, 내 생각에 이 디락이 나는 저 정도의 그 대가 중에서도 거의 최고봉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그 디락이 쓴 책들 아직도 물리학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거 보고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파이만 같은 사람도 파이만도 많은 아이디어를 디락 책을 보고서 후반에는 누굴까? 후반을 이렇게 이끌어갔던 사람들
전반처럼 이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브레이크스루 같은 것은 없었지만 더 많이 발전을 했지만 파라다임을 이렇게 바꿀 만한 그러한 이벤트들은 적었어요. 20세기 후반을 보면은 바딘 같은 사람이 아마 이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바딘 뭐 했지? 트랜지스터. 응?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만들고 초전도 이론. 초전도 PCS.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러니까 노벨상 2개 탔어 물리학. 바딘이 노벨상에서 물리학상 2번 탄 사람 누구 있나? 큐리는 화학을 났다고 물리 안 났지. 3명 탄 사람 있다고? 3명이? 원장 못 했던 것 같은데. 응? 원장 못 했던 것 같은. 노벨 생명상이 있었어. 없어. 그거 받을 만한 사람이. 생명의학상이었지? 평화상 같은 거 포함해서. 평화상으로 노벨상 2번 받은 사람은 있지. 화학상 1번 받고 평화상 받은 파울린 같은 사람이 있고 받았고 파울리 한 개 받았지. 20세기에 앤더슨 같은 사람이 아마 거의 후반에 성격은 그렇게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앤더슨 같은 아저씨야 얼마나 깡패 같은 아저씨인데 아저씨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앤더슨의 로컬리제이션으로 이 노벨상을 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큰 일들 인류 역사상 남을 만한 일들을 그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스티브 호킹 아직 못 탔어. 못했잖아. 호킹 못 탔지. 자, 그래가지고 이게 요런 거 하나씩 한 것도 이것도 노벨상 하나 탄 거예요. 요거 푸사이 자선 딱 해가지고 요게 프로바빌리티다라고 이거 한 막스 본 같은 사람 노벨상 탔어요. 근데 이게 막스 본이 요거 하나 해가지고 노벨상 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막스 본이 그렇게 대단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막스 본이 쓴 이렇게 수백 페이지 책이 있는데 그 옵틱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은 그 옛날에 쓴 책인데도 지금도 옵틱스의 바이블이야.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없는 게 없이 모든 디테일한 것까지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책을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프로바빌리티라고 하면 우리 물질에 어떤 물리량이 있는데 그 물리량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dx 이렇게 써놓고 fx 써놓고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들 이걸 어떻게 쓰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 그래서 바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은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앤더슨이 어떤 일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 야, 이거 말이야. F라는 물리량의 확률이니까 말이야. 확률을 이렇게 곱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확률을 곱하지 말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쓸 거예요. 그거 중간에다가 이렇게 쓰려고 그래. 자, 예를 들어가지고 모멘텀의 프로바빌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모멘텀의 프로바빌리티는 m에다가 x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모멘텀의
value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m에다가 이렇게 쓴다.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럼 이거 미분하고 이거 이제 한 번씩 미분을 할까 이거지. 그래. 근데 그냥 간단한 산수인데 지금 여기에서 시간에 대한 미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시간에 대한 미분들이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다시 바뀌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거를 이제 적분하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 같은 거 하나 남았는데 근데 이게 찌꺼기 같은 게 진짜 중요한 거고 앞에 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앞에 있는 거는 어떤 폼이냐면 무엇에 미분꼴로 돼 있잖아. 미분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뭘로 가죠? 적분꼴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꼴로 돼 있는 것에다가 적분꼴로 다시 돼가니까
곧 자기 자신이 나올 거고 이 뭐든지 말이야 이렇게 적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와가지고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인피니티 들어가고 인피니티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찌꺼기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계산 안 해도 그냥 0이에요. 그 왜 0이냐? 그거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안에 부분 요거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인피니티 넣고 x 대신에 마이너스 인피니티나 x 대신에 플러스 인피니티 넣으면은 지금 0이 된다 그랬는데 조금 이상하지? 이거를 보면 이거 라운드 푸사의 라운드 x 곱하기 푸사인데 거기 x 대신에 인피니티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0이 된다 그랬거든. 왜 이거 적분을 하면 요거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인피니티하고 여기 인피니티 이렇게 가잖아. 그럼 마이너스 인피니티하고 인피니티를 넣었는데 왜 저게 0으로 갈 거냐? 왜 0으로 갈까? 푸사이가 0이다.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니 무한대니 파이나이트니. 근데 푸사이가 두 개인데. 푸사이가 두 개 있으니까 아, 두 개가 하나를 이긴다? 그럴싸한 엉터리 해석이네. 왜 그렇게 되지 여기? 근데 리미트 값이 0이어야 돼. 리미트 값이 왜 0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확률을 했을 때 1이 나올 수가 없어. 확률할 때 1이 나올 수 없다.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뭐를 다루냐면 우리는 물리학을 하고 있잖아. 물리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물리학을 하고 있느냐면 파티클이 우주에 넓게 퍼져 있지 않고 파티클이 파이나이트한 그런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루고 있다. 여기에 지금 수소 원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수소 원자가 있으면은 일렉트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소 원자 근처에 있지. 그리고 멀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수소 원자가 없는 거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다루고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일렉트론들의 덴시티를 이렇게 보면 뭐 푸사이를 보든 뭐 이런 걸 보면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어느 부분에 콤파인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만 나와요. 우주의 저쪽과 저쪽까지 양쪽까지 다 퍼져 있는 그런 입자 안 다뤄. 그런 입자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입자요. 우주의 모든 곳에 있다는 얘기는 한 놈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퍼져 있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 우리 그런 문제 다루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저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작아지는 곳에다가 X 같은 거 곱해봤자 껌이야 껌.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안 다룬다 이게. 왜 0이야? 그러니까 아까 찌꺼기다 그랬는데 찌꺼기가 진짜로 중요한 거야.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고 그 중요한 거를 이렇게 써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P의 expectation value를 보면 근데 이게 P가 아까 probability P자가 아니라 모멘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그 물리량의 expectation value 구하려면 왼쪽에다가 스타 붙이고 오른쪽에다가 그냥 놓고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 중간 게 뭐가 되느냐 하면 i분의 h의 라운드 x야. 그래서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말이야. 모멘텀을 넣어가지고 뭘 계산하라 그러면 모멘텀 넣어가지고 저런 거 이 과정 할 필요 없이 그냥 미분 한번 해가지고 적분해버리라 이게야. 그래서 모멘텀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재미나지. 이 복잡한 계산할 필요 없이 이제부터는 이걸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모멘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함수가 있다. 이것의 expectation value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것도 증명할 수가 있어. f의 함수인데 f의 함수에 그 함수 곡이 들어가는 데다가 i분의 h의 라운드 라운드 x 오퍼레이터를 넣어가지고 있어요. 알겠지? 우리 푸사의 x가 뭐죠? 푸사의 x가 웨이브 펑션이에요. 웨이브 펑션인데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 하면 x로 표시가 되는 그런 웨이브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웨이브 펑션이야.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 푸사의 x를 무엇으로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저렇게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다. 이거 알 수 있지, 그지? 이거 배웠어. 푸리에 트랜스폼 배운 적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할 수 있지 뭐. 이 나이 되도록 아직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안 배웠던 거는 공부 안 했다는 건 인생인 거야. 요즘에 이게 다 있잖아.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다 이런 거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요 푸사이 P라는 거는 뭐냐면 푸사이 X가 있는데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보면 요걸로 한번 보자. 요 밑에 거 예전에 이걸로 했으니까 이게 웨이브 벡터 K 이 K가 결정이 되면 뭐가 결정이 되느냐면 파장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저 웨이브는 특정한 파장들의 이러한 파장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때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그 파장이 많으면 요 값이 크고 그 파장이 적으면 요 값이 적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의 의미가 뭔가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예요. 푸사이를 이걸로 표시할 수 있고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것을 푸사이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 계산하면 1이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dx에다가 이게 나오는데 이걸 한번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 지금 계산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요거를 말이야. 요거를 푸사이를 한번 표시를 해보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적분이라는 거는 서로 거꾸로 해도 돼요. 이거 왔다 갔다 해도 돼. x는 마이너스 인피니티 인피니티 p도 마이너스 인피니티 인피니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나오고 요게 뭐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면 이게 저 왼쪽에서 보면은 푸사이 이거하고 똑같아져가지고 이게 뭐가 나오느냐면 푸사이에 이거하고 똑같고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 이게 1이었으니까 전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니까 이게 이제 1이에요. 이게 산수는 그냥 굉장히 쉬운데 정원아 산수는 되게 쉬운데 의미가 이제 멋있는 거지. 의미를 한번 저기서 의미를 한번 끄집어내. 몰라? 알아야지. 저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니? 몰라? 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다 합치면 전체가 돼. 다 합치면 전체가 된다. 그래. 다 합치면 전체가 되는데 전체가 된 게 뭘로 끝나죠? 1로 끝나지? 왜 푸사이를 말이야? 푸사이를 다 합쳤더니 1로 끝났어요? 그래서 푸사이가 절대값 시켜서 자승을 해가지고 다 더하니까 1로 끝났어. 푸사이는 무엇의 함수죠? x의 함수였지. 푸사이는 x의 함수였어요. 다 더했더니 1이야.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대해 가지고 다 더했더니 1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건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점을 다 더했더니 1이 나왔어. 입자가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전 공간, 우주 공간에 거기 그 안에 입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무슨 공간으로 변환을 시켰지? 모멘텀 공간으로 변환을 시켰지. 모멘텀 공간으로 변화를 시켜서 다 적분을 했더니 더했더니 1이 나왔어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 그 얘기는 모멘텀 공간에 대해 가지고 다 더했어. 그랬더니 1이 나왔어요. 아까는 x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다 했더니 그 입자가 있을 수 있는 probability가 1이 나왔는데 지금 모멘텀 공간에 대해서 다 했더니 그러니까 입자가 1이라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고 2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3이라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고 그랬는데 가질 수 있는 모든 모멘텀의 베리어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더했더니 1이 나왔다. 그러면은 조기에 새로 나온 이 함수는 이것도 웨이브 함수인데 어디서의 웨이브 함수다?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함수고 저거에 절대값 자승을 하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프로바빌리티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X 좌표계에서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울 때는 모멘텀 스페이스에 가가지고 문제를 다뤄버려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그러면 문제를 쉽게 푸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 같은 거 풀고 적분 방정식 풀고 그러는데 이 동네에서 잘 안 풀린다 그럴 때는 저 동네에서 간단하게 푼 다음에 인버스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적분 미분으로 표시가 되는 게 저 동네에서는 더하기로 표시가 되면 더하기 하는 게 미적분 방정식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쉽잖아.
여러분들 그런 테크닉들 물리학에서 이제 엄청나게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거 가지고 밥 벌어 먹을 줄 몰라요. 아니야, 그거 모르면 밥을 못 벌어 먹어. 진짜요? 그거 저거. 그래서 이게 자유자재적으로 모멘텀하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진장 필요하거든. 그 근간이 되는 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 이거는 xt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펑션인데 B의 PT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이만 다룰 수 있으면 좋으냐? 그럼 이 모멘텀에서도 다 다룰 줄 알아. 그래서 똑같은 것들을 이제 해보면 유도는 하지 말자. 책에다 있는 게 뭐, 그지? 자, 이거를 쭉쭉쭉쭉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아, 이것도 기가 막혀요. 여기서 한 두세 스텝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증명이 하나, 둘, 두 줄을 빼먹었구나. 세 줄을 빼먹었구나. 이제 보니까. 저거를 계산을 하면은 저렇게 나오는데 전국의 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누가 그랬지? 거기다 나 아직 답을 안 했는데 바빠가지고 이거 언제 올려놓느냐 그랬는데 이거 이번 학기 내로 올려놓을 수 없어요. 못 올려놔. 왜냐하면 아직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발전을 하지 않아가지고 찍은 거를 그 자리에서 올려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양이 너무 커가지고 양이 한 75분 하면은 그냥 5기가가 넘어요. 제가 아직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시 이제 몇 번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줄이고 그래가지고 올려놔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 아직은. 아직 그 테크놀로지가 쉽게 거기까지 접근하게 하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야 하여간 올려는 자, 이게 말이야.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것만 해도 진짜 획기적으로 쉬운 거야. 그치? 그냥 아까 그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i분의 h바 라운드 x 이것만 이제 넣어가지고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근데 그 놈도 뭐냐면 결국에 미분하고 뭐 그런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와서 이쪽으로 와서는 뭐가 됐니 그냥. 미분하는 거 대신에 그냥 곱하기로 돼버렸지. 미분하고 곱하기는 곱하기가 훨씬 더 쉬워. 그러면 아까 거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x의 푸사의 x의 전체 자승 하면은 x의 뭐 expectation value 기대치를 구할 때 그렇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p를 그냥 곱하면 돼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이거 p에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그게 probability인데 어디서의 probability냐면은 이거지, 그지? 그래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 같은 방법으로 X 스페이스에서의 모멘텀은 I분의 H가 라운드 X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X는 I가 반대쪽에 붙어 있어요. 자, 컴뮤테이터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컴뮤테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A 컴뮤테이터 B, A하고 B 이런 컴뮤테이터는 AP-BA인데 AP-BA는 0이 아니에요. AP-BA는 0이 아니야. 여러분들 A하고 B는 리얼 넘버면은 0인데 저거 A하고 B가 리얼 넘버가 될 수도 있고 A하고 B가 오퍼레이터도 될 수가 있고 일반적인 거예요. 그럴 때는 0이 아니야. A가 예를 들어서 미분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다. 그러면은 저거 0이 될 수가 없어. 자, A라는 거는 미분을 하라는 거고 A라는 거는 미분을 하라는 거고 B라는 거는 만약에 어떤 함수였다. 그러면 이거 뭐냐면 미분을 해라. B는 어떤 함수예요? B는 어떤 함수고 A는 미분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언제 의미가 있느냐면 오퍼레이터니까 오퍼레이터는 그냥 놔두면 의미가 없고 그 오른쪽에다 뭔가 하나를 붙여놔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푸사이 같은 거를 지금 이렇게 붙여놔야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fx에다가 푸사이를 한번 미분하라는 뜻 아니야, 그지?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dx에다가 f에다가 푸사이를 곱해서 미분하라는 거지. 이거는 ddx fx에다가 푸사이까지 곱해가지고 미분하라는 뜻이고, 요거는 fx 써놓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거 f 한번 미분하고 푸사이 f 놓고 푸사이 놓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하나가 살아남잖아. 오퍼레이터기 때문에 그래. 오퍼레이터기 때문에 A하고 B가 그래가지고 리얼 넘버일 때는 컴뮤트 하면 A 곱하기 B는 항상 B 곱하기 A인데 AB가 리얼 넘버가 아니고 AB가 오퍼레이터일 때는 AB는 BA하고 같지를 않아요. 정은 아프지? 쉽지? 응? 또 지훈이 미워해? 야, 그래서 말이야 확률하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 이거 재미나요? x에다가 p를 미분을 해보면 x에다가 p를 해보면 p에다 x를 p에다 x를 해보면 이거 i분의 h 이렇게 나와요. p하고 이거 한번 해줘. 쉽지?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푸사이가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 푸사이 x예요. 그러면은 i분의 h에다가 라운드 x에다가 x의 컴뮤트에다가 푸사이 x에다가
이거는 i의 h 라운드 x에다가 x 곱하기 푸사이 빼기 x에다가 i 및 h의 라운드 x에다가 푸사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i분의 h에다가 이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더하기 x에다가 푸사의 문 미분하고 x에다가 푸사의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그러면 i분의 h에다가 푸사이 이렇게 되는데 양쪽에 푸사이를 그냥 떼버리면 p에다가 x를 보면 얼마가 되느냐면 h i 세상에 말이야 x하고 p가 만약에 컴퓨터하면 양계약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똑같아져야죠. x하고 p가 컴퓨터하면 양계약하고 클래시컬하고 똑같아지는 거 알죠? 저거 언서티티 프린시플하고 똑같았죠. 파티클인 경우에는 x하고 p가 컴퓨터하면은 x하고 p를 동시에 정확하게 잴 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안 믿는다고? 알고 있다고? 알고 믿고 싶다고요. 믿고 싶다고? 그래. 여러분들 모멘텀 P의 expectation value 구하면 이거 P의 expectation value 구하면 리얼 넘버 나와요. P는 리얼 넘버다. 이거 이제 금방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증명하지? 계산을 하면은 이게 리얼 넘버가 나오는 거를 하려면은 P에서 P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이게 0이라는 걸 증명하면 돼요. 가야 되는데요. 누가 가야 돼? 전장이랑 내일 바로 있어요. 지금 이문제요. 시간 다 됐냐? 예. 그래. 한 줄만 됐어. 그럼 내일 또 9시에 볼까? 네. 예. 9시 10분에 이걸 어떻게 끄더라.